대비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올린 거죠.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이 매력적인 자산이다. 위험을 생각해 본다면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다.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이야기할 수 있는 거. 요거는 한국인데요. 한국에서 이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이 샤프 비율, 그러니까 지금 이 평균을 편입해서 나눠준 건데 1.74 고구채. 근데 코스피는 0.38, 전국 아파트는 1.44. 그러니까 그 이 코스피의 위험 대비해서 만약 본다면 코스피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. 그게 뭐 최근 5년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암울한 뉴스죠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했어요? 8% 수익률, 10% 수익률 달성하라 그랬는데, 근데 지금 보니까 평균이 지금 얼마예요? 3.7%, 4.4%니까 이게 8%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, 가령 평균을 한 8% 달성하면서 분산을 최소화시키면,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, 국고채는 아까 굉장히 위험이 없는 자산에서 굉장히 샤프 레이시가 높았지만 사실은 국고채 비율은 한 0% 돼야 되는 거고 코스피가 한 70%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가 한 30%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그렇게 하면 평균은 8%고 편입자세가 11.6%니까 지금 우리 답을 못 구한 거죠.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평균이 한 10% 정도 되고 표준편차가 10% 많이 봐줘가지고 아니면 한 5% 정도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파트하고 코스피에 투자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디 자산이 주식에 많이 있어요. 아니면 아파트에 많이 아파트도 많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식이 한 70%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답이 아닌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위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보니까 위험은 얼마나 위험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. 우리가 100%, 100원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10%를 잃었어.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? 90원이 됐잖아요. 90원을 다시 100원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필요하냐면 10%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, 착각하는 게, 마이너스 10%면, 원본 회복하려면, 플러스 10%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90원에 10%는 얼마 번 거예요? 9원이잖아요. 100원이 마이너스 10%면 90원이잖아요. 근데 90원 투자해가지고 10% 벌면 9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99원밖에 안 되고 100원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, 이러면 원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퍼센티지보다 훨씬 높은 퍼센티지를 만들어야 된다. 100원이 반토막이 나면 그거는 마이너스 50%잖아요. 근데 원본을 채우려면 50원이 100원이 돼야 되니까 100% 수익률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하이 리턴,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. 하이 리턴을 구하기 위해서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리스크가 낮은데 이거는 그래도 가능한 이야기잖아요. 10% 떨어진 걸 원본 회복하기 위해서 11.1% 하는 건 달성 가능하기가 쉬운데 마이너스 50%된 걸 100% 수익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? 로우 리스크고 만족할 만한 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 투자 안 하고 있는 거죠. 훨씬 더 고변동성인 종목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. 자, 요거는 보통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1626년에 인디언이 24달러 상당의 유리구스를 받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맨하튼 그 뉴욕의 맨하튼을 통으로 팔았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맨하튼의 시가가 이제 92년에 281억 달러인데, 그러니까 이 인디아는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지만, 만약 연 8%로 360년간 예금에서 복리로 만약 이자를 받았으면 42조 달러가 됐으니까, 사실은 이 인디언이 만약 복리로 예금만 했더라면, 그러면 오히려 이문이 남는 장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.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,
돈을 계속 복리로 굴릴 수 있으면 좋다. 이제 예화로 보통 데모크라틱 박스 앞쪽 부분에 나오는 이제 예화인 거죠. 그죠? 근데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자율이 8%라는데 이 방점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. 8%면 그러면 요 24달러가 366일간 하면 41조 달러가 되는 게 맞는데 그죠? 만약 1%였으면 915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. 7%이면 41조 달러가 아니고 1.3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자율이 8% 같은 높은 이자율이었으니까 지금 요 말이 이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지. 실제로 이자율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게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이슈인 거죠. 우리가 그래도 한 8%, 10%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지. 3%, 2%면 이, 저, 이 맨하탄, 판 인디안은 완전히 쫄박 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요 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아까 8%면 41조 달러가 된다 그랬는데, 위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로 이제 바꿔보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냐면, 이 360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, 한 해는 8% 나오고, 그 다음에도 8%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균도 8%고 편입도 0%죠. 그죠?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던 41조 달러가 나오는데,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올라갈 때는 16%고, 떨어질 때는 0%이고, 그럼 평균은 8%이고 편입편차 8%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? 41조 달러가 10조 달러 뛰어든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래도 이거는 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르게 이를테면 뭐예요? 올라갈 때는 40%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24%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한다면 그럼 평균은 8%인데 편입편차 32%니까 4만 달러밖에 안 돼요. 대략 지금 이 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. 은행 이자율이 2%, 3%인데 편입전자가 0%이면서 8%, 8%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편입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봐야 8%, 8% 정도이면 그래도 그나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이거 조금 8% 평균 높이겠다고 좀 높이다가 편입전자 확 커져버리면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험을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워렌 버핏이 투자의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? never lose money였어. lose 하면 안 되는 거야. 두 번째는 never forget rule number one이었잖아. 그러니까 손실 보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위험이 더 중요해요. 지금 계속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보다는 뭐예요? 손실을 얼마나 회피해야 되냐라는 거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국민연금은 뭐 하는데 국민들의 연금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손실 회피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따라하면 그래도 손실 회피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그 다음 섹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강의는.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? 전혀 없습니다. 네, 오케이. 좋습니다. 그러면, 두 분은 동영상 안 보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꼭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 말도 이 동영상 안 보신 분은 지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 들을 건데 그게 참 문제네요. 그렇죠?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